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뿌라비다, 뿌라비다. 코스타리카에서만 사용하는 인사라는 거 말씀드렸죠. 뿌라는 순수한 또는 깨끗한 이란 의미고, 비다는 우리 인생 또는 삶 이런 뜻이라서 뿌라 비다 하면은 깨끗한 인생, 순수한 인생 또는 깨끗한 삶, 순수한 삶. 근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이상의 다른 뜻이 없지만 코스타리카에서만은 뿌라비다를 인사로 사용한다. 또는 고맙다는 의미, 천만에요, 괜찮아요, 내일 봐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 한 2차례 이상 드린 것 같아요. 뿌라비다 또는 코스타리카만 생각하면 그냥 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논 있잖아요. 논이나 밭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양파, 토마토 이런 것을 키우는 곳에, 그런 텃밭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에 만약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 텃밭으로 보이지 않고 논이나 밭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냥 숲이나 산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입니다. 커피는 일종의 과실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는 나무입니다. 커피의 종류가 크게로 로부스타, 아라비카로 나뉘는데,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4, 5m 이상 자라게 놔두기도 하죠. 반면에 아라비카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키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로 영양분이 많이 가야 되는데 나무가 키 자라는 대로 영양분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부스타와는 달리 아라비카는 손으로 따요, 열매를. 근데 키가 너무 크면 이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열매를 따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성인 남성의 키를 넘어가지 않도록 보통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재배하는 모든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커피 농장에 가면 묘목을 옮겨 심은 지 3, 4년, 4, 5년 밖에 되지 않은 거는 한 30cm, 40cm 밖에 안 되고, 좀 크다 싶어도 글쎄요, 대충 제 어깨를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작게 가지치기를 계속 해가면서 작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피 농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아라비카 수종입니다. 커피 농장을 바라보면 산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 나무들이 낮으니까. 그리고 줄이 쫙쫙 맞춰서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커피 농장에 나무가 곳곳에,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수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요, 멀리서 커피 농장을 바라봤을 때 이게 커피 농장인지 그냥 숲인지 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명 그늘 재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스타리카가 그늘 재배 방식을 많이 써요. 물론 과테말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늘 재배 방식은 뭐냐면, 커피가 너무 햇볕만 받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필터링 된 거, 그리고 이제 주위에 나무가 있으면 햇볕이 들어와도 좀 이렇게 그 나무 가지나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하늘하늘 이렇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왜 담배나 인삼을 재배할 때도 그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타리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농장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늘 재배 방식을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그늘이 많이 있는 커피 농장이라면 어떨까요? 즉, 나무가 없는데도 그늘이 많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구름이 많은 곳. 네, 어디에 구름이 많냐면요, 보통 우리가 왜 아주 높이 뾰족 솟아있는 화산 같은 걸 상상해 보면 그 주위에 항상 구름이 많습니다. 화산이 구름을 끌어들이는 건지, 화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또 구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상학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화산 주위에는 항상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화산 관광을 가면 보통 10번 가면 9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화산 분화구라든가 분화구에 있는 어떤 물, 이런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막 바람 불고 구름이 잔뜩 껴있고 또는 안개가 껴있고 막 비가 내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화산 관광 가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코스타리카도 예외는 없죠. 특히 활화산이라면 더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는 여러 화산 중에서 이제 그 활화산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레날 화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아스 화산이라고 있는데, 이 보아스 화산도 활화산이에요. 아레날 화산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보아스 화산도 활화산이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화산이 그 높이가 2,700m가 넘거든요. 일단 수도 산호세 지역이 대충 한 해발 고도가 1,150m, 그리고 공항 있는 쪽으로 오면은 뭐 해발 고도가 한 900m 정도 돼요. 그러면 대충 해발 1000m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1700m 이상을 올라가는 높이, 그게 바로 보아스 화산이거든요. 그런데 코스타리카에는 해발 1000m 또는 조금 아래 해발 900m에도 커피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m를 넘는, 특히 SHB 등급의 기준이 되는 해발 1200m 이상의 커피 농장이 매우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 화산 근처에 커피 농장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코스타리카 전 국토가 그 활화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국토의 토양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매우 영양분이 높은,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토양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 화산은 특히 활화산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화산 아래는 해발 1000m, 그러니까 아라비카 커피가 재배될 수 있는 높이고요. 그런데 아라비카 커피 농장이 있어요. 1000m, 1100m, 1200m, 1300, 1400, 1500, 1600. 근데 점점 화산에 가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구름이 많습니다. 구름이 많다는 거는 그늘이 이미 충분해요. 근데 1600m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활화산이 아닌 지역은 해발 2000m까지도 커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산 지역은 구름이 많고 비가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구름이 많고 비가 많이 오면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피 재배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활화산인 보아스 화산 근처에는 높이에 올라가서 해발 2000m까지 커피 농장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 화산 근처는 대략 해발 1600m 정도까지만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1600, 1500, 1400m 이 지점은요, 커피 농장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늘 재배 방식을 선호한다는 코스타리카지만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커피 나무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름이 충분히 그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더 그늘을 만들면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1400m에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면은 나무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해발 1200, 1100, 1000m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곳에 있는 커피 농장에는 나무가 매우 많아서 멀리서 바라볼 경우에 저게 도대체 커피 농장인지 그냥 산인지 숲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늘 재배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일조량에 따라서, 즉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끼는 지역, 너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편소설 커피, 오늘은 253페이지부터 읽어드리면서 중간에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제가 설명을 좀 곁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내리막길로 10분 정도 천천히 걷자 맑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가슴이 뻥 뚫릴 만큼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변했다. 폭포였다. 5개의 폭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이어지는 구조였다. 5개 중 하나는 높이 5m로 규모가 작지만 나머지 4개는 20에서 37m에 이르고 무엇보다 수량이 매우 풍부했다. 폭포 아래 터가 넓은 곳은 물보라가 치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면 흠뻑 젖을 정도였고, 어렵게 놓았을 구름다리는 떨어지는 물줄기 바로 옆까지 이어져 있어 폭포를 만져볼 수 있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떨어진 폭포가 잠시 평평한 곳에서 숨을 고르며 준비한 후 다음 폭포가 되어 아래로 뛰어내리는 곳, 바로 폭포의 상단 부분이었다. 난간에서 폭포의 상단 부분을 바라보며 한덕기가 말했다. 세계 3대 폭포인 미국과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
그리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스타리카의 아름다운 산과 숲에 딱 어울리는 폭포인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어쩌면 코스타리카의 나라 크기를 고려하면 아주 큰 폭포예요. 그리고 폭포 5개가 만약 세로 형태가 아니라 가로 형태였다면 우리 눈에 꽉 차서 매우 큰 폭포로 보였을 거예요. 네가 좋아하니까 난 무조건 좋아.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계단을 좀 올라가야 하는데 얼마나요? 힘들까? 내려온 것보단 많이 올라가야 해. 평소에 우리가 많이 걸었고 또 가끔 뛰기도 했으니까 문제는 없을 텐데 가비야, 이렇게 하자. 너무 힘들면 내게 말해. 그럼 내가 입맞춤 해줄게. 어머, 여기서? 안 돼. 그냥 뽀뽀해줘요. 진가비는 앞장서서 숫자를 세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 2, 3, 9, 10. 나 힘들어요. 뽀뽀해줘. 물론이지. 어때? 힘이 좀 나? 그런데 계단 10개 올라가면 또 힘들 것 같아요. 진가비는 다시 앞장섰다. 1, 2, 3, 9, 10. 나 힘들어. 다시 뽀뽀. 사랑해. 행복한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사는 코스타리카에서 계단을 오르며 웃었다. 친환경 국가를 지향하는 생태관광의 천국에서 귀엽게 뽀뽀하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 참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연인들 간에, 부부들 간에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 부부들 40대, 50대, 아니 60대, 70대, 80대면 어떻습니까? 부부나 연인들 이렇게 가끔 좀 뽀뽀도 하고요. 계단 오르내릴 때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 칸씩 올라가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뽀뽀해주면서 올라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우기는 대략 한 5월 말부터 한 10월 말, 11월 초, 그러니까 대충 1년에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건기는 한 11월 초중순부터 5월 초중순 이 정도까지가 이제 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6개월인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기가 끝날 무렵은 비가 점점 비 오는 양이 줄고요. 이제 건기가 시작되지만 갑자기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횟수가 확 줄죠. 그러다가 이제 건기의 중반에 이르르면 예를 들면 1월, 2월 정도가 돼요. 12월, 1월, 2월 이때는 진짜 물 한 방울 안 떨어지죠. 그랬다가 이제 건기의 끝이 되면은 비가 조금씩 이제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기, 우기가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산림 보호가 잘 되어 있고 아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산업 발전화를 하면서 숲이나 산림의 양이 줄 때 코스타리카는 오히려 숲과 산림의 양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네.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그냥 모든 산들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라파스 공원, 평화의 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포만이 아니고요. 산 안에 이렇게 오솔길을 걷다 보면 막 사방에서 물이 줄줄줄줄 새요. 물도 그냥 매우 맑고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네. 저는 정말 눈앞에 라파스 공원이 막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 만한 멋진 곳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동료 선후배들이 있으면은 꼭 데리고 갔던 곳이 라파스 공원이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죠. 네,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자 멋진 경치를 품은 카페가 있었다. 로스수에뇨스의 돌체 비타처럼 브릿 커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다. 이번엔 두 사람 모두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맛이 어때? 훌륭해요.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커피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화로운 경치가 너무 좋아요. 하긴 이런 경치에선 어떤 커피를 마셔도 맛있을 거야. 여기 공원 이름 라파스가 평화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 라파스, 평화. 여보,
이렇게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날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고맙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고맙지. 오늘 우리가 마신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아니에요. 그럼 평화의 커피. 평화의 커피? 그 이름 아주 좋은데. 군대를 없앤 평화의 나라에서 마시는 평화의 커피.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게 해주는 평화의 커피. 두 사람은 해발 고도 2708m에 이르는 보아스 화산 근처까지 드라이브했다. 도로가에 몇 대의 차들이 서 있길래 잠시 멈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나무늘보가 몇 마리 있었다. 이것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나무늘보라는 동물, 제가 지난 영상에 그 사진도 좀 보여드렸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였지만, 근데 실제로 운이 좋으면요,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냥 도로변에서 나무늘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없는 곳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나무늘보 개체수가 제법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간혹 모험심이 강한 동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로가에 동물들이 잘 안 오다 보니까 먹이가 많다거나 좋아하는 게 있다거나 이래서 그렇겠죠.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도로변에 있는 나무나 어떤 때는요, 전선 위에 막 나무늘보가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그것을 제가 묘사한 것이고요. 저는 실제로 코스타리카에 살면서 길가에서 나무늘보를 한 10대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엽죠. 정말 느려요. 느려서 늘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그리고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늘보라고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스페인어로는 이 나무늘보를 베레소소라고 합니다. 베레소소는 스페인어로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계속해서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 저기 나무 위에 있어. 너무 귀여워. 털이 정말 많은데 부드러워 보여요. 가비야, 저쪽에도 하나 더 있어. 그래, 거기 나무와 나무 사이 줄에 매달려 있어서 훨씬 잘 보여. 너무 귀여워. 그런데 어떻게 여기 도로가에 야생 나무늘보가 있어요? 글쎄, 어떻게 하나. 쟤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호주엔 코알라, 중국엔 판다곰이 귀엽고 유명하잖아. 여기 코스타리카엔 나무늘보가 유명해. 제법 개체수가 많다고 들었어. 저지대에 사는 녀석들과 고지대에 사는 녀석들이 있는데 긴 발톱이 2개, 그리고 3개로 모양이 조금 다를 거야. 지금 우리는 해발 2000m 가까운 고지대에 있고 보통 도로 쪽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운이 좋은 거지. 며칠 전엔 태평양 근처에서 야생 라빠와 뚜깐도 봤잖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여행 내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 그러니까 우리의 커피잔을 터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후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지? 정말 그래. 모든 게 술술 풀리고 있어요. 이브라임의 동생 아틸라와 로스팅 기계 제조업체 사장이 친구라서 아무 조건 없이 한 대를 그냥 선적한 것도 그렇고 또 이천의 행복한 도자기 공방 열에서 효과가 똑같은 커피잔을 만든 것? 몰라. 하긴 그 커피잔이 슬슬 아쉽긴 해요. 갖고 올 걸 그랬나? 그렇지. 너무 귀한 거라 집에 두고 왔으니 뭐 좀 참아야지.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해발 1700에서 2000m 고지대에 부드러운 녹색 카펫이 펼쳐졌다. 목초지대였다. 그 카펫 위 여기저기에 누런색, 검정색 물들이 하얀 뭉게구름과 함께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는데 바로 소였다. 작은 송아지도 또 덩치 큰 소도 섞여 있었다. 다른 한쪽엔 얼룩얼룩한 젖소들도 보였다. 코스타리카를 왜 중미의 스위스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였다. 왜 목초지대가 많으냐면요.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화산에 가까워질수록 구름도 많고 비도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재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활화산이 있는 지역은 해발 한 1600m 정도까지 커피 농장이 있고 그 위에는 없어요.
활화산이 있지 않은 지역은 해발 2000m까지도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아스 화산 지역은 한 1600m까지는 커피 농장, 그리고 그 위는 구름이 많고 비가 많이 오니까 목초지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풀이 그냥 막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들의 천국이죠. 네, 그래서 목장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 많은 게 뭐냐면 딸기 이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제 치즈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장형 카페들,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딸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책도 읽고 그러면 아주 좋은 곳이죠. 계속해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소떼가 이동할 땐 모든 차량들이 여유 있게 기다렸다. 아무도 경운기를 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소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때 말을 타고 소떼를 몰아가던 사람이 손을 흔들며 뿌라비다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물론 다른 차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뿌라비다 라고 대답했다. 모두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평화 그 자체였다. 평화스런 경치를 품은 산장형 레스토랑에 들렸다. 코스타리카 전통 음식점이었는데 밥, 콩, 토마토 샐러드, 바나나 튀김과 고기가 서로 잘 어울렸다. 고기 맛이 어때? 한우처럼 고소하진 않지? 아주 좋아요. 맛이 좀 다르긴 해요. 훨씬 건강한 맛이라고나 할까? 정확한 표현이야. 여기 코스타리카는 100% 방목을 하고 있어. 축사에 가두고 사료를 먹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블링이 생기겠지만 여기 소들은 풀만 먹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다고 해. 그래서 그런가? 소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사람들도 소들도 행복한 나라가 바로 코스타리카야. 식사 후 블랙커피 또는 아메리카노와 유사한 카페 네그로가 나왔다. 이 커피는 어때? 브라비다. 후. 정확한 표현이야. 이제 우리 가비가 코스타리카 사람이 다 됐네. 여기 이런 멋진 경치에선 무슨 커피를 마셔도 좋지 않겠어요? 굳이 평을 하자면 훌륭해요. 구수하고 쓴맛, 신맛과 단맛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평화스러운 맛이라고 할까? 라파스 공원에서 마셨던 커피처럼 여기도 평화의 커피, 그래요. 평화의 커피예요. 해발 1600m까지 내려오자 어느새 목초지대는 사라졌고 커피 농장이 펼쳐졌다. 파릇파릇한 진한 녹색의 이파리들이 생기 있어 보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통 커피 농장뿐이었다. 터키씨, 그런데 왜 여기까지 내려와야 커피 농장이 있죠? 저 위엔 왜 없을까? 보아스 화산 때문이야. 그냥 화산도 아니고 활화산이니까 주위에 구름이 더 많이 몰리거든. 오늘 우리는 운이 좋아 파란 하늘이 보이는 곳만 다녔지만 사실 저 위엔 구름이 끼어 있거나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목초지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커피나무는 햇볕과 그늘을 모두 필요로 하는데 저 위쪽은 구름과 비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커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거야. 반면에 화산이 가까이 있지 않은 지역은 해발 2000m에도 커피 농장이 있어. 보아스 지역은 여기 해발 1600m부터 아래쪽으로 구름은 점점 줄고 일조량은 점점 증가하니까 여기서부터 커피 농장이 시작되는 거지. 지금부터 저 아래 해발 900m까지 끝도 없이 커피 농장이 이어질 거야. 심지어 고속도로 옆에도 있어.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커피 나무는 보이지 않고 큰 나무들만 있어서 그냥 산처럼 보이기도 해. 그래서 과연 커피 농장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크기가 30cm에서 어른 키 정도밖에 안 되는 커피 나무들이 큰 나무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농장의 토양에 따라 미모사과의 구아바라는 나무는 물론 바나나를 심기도 해. 토양과 커피나무의 특성 그리고 기후 조건 등을 모두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름이 많은 지역의 경우 구름에 의해 이미 그늘이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나무를 덜 심거나 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조금 전에 저기 위쪽 커피 농장엔 나무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오니까 나무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구경했어요. 내일 만회 아저씨 농장에 가면 배울 게 많을 거야.
해발 1700에서 2000m 목초지대에서 아래로 아득히 보였던 수도 산호세에 도착할 때 평화스런 저녁 노을이 온 도시를 포근히 감싸 안고 있었다. 어떠십니까? 코스타리카의 아름다운 커피 농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 않나요? 한번 가보시고 싶다고요? 그러셔야죠. 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함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곳이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우리는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타리카처럼 국토가 작지만 또 인구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또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타리카가 친환경 국가이고 친환경 또는 환경, 탄소 중립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이루는 그 목표 연도가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29년 정도가 남았어요. 차질 없이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앞당기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합니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뿌라비다.